다음 김기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웅입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 전에 장관님께 걱정돼서 한 가지 아까 많이 얘기됐던 문제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 보안 유출 부분 조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재분류를 했든 안 했든 이 예고문에 따르더라도 6월 30일자로 모든 사본은 파기가 돼야 되고 원본만 A자가 찍혀서 이제 보관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전에 나왔다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나왔더라도 사본이 파이어야 된 자고 밖으로 나갔다. 그것도 보안 규정에 위반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시면서 투표 일주일 전에 전 공간에 이게 배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시점이 정확하게 특정이 된 거죠. 그러면 지금 171개 공간에 이 문서가 나갔고 전부 암호화돼서 비화기로 해서 나가고 비화기로 받는 건데, 아시겠지만 국정원이나 외교부가 전 공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랄까요? 정보전인데 뭐 중국 공간에도 나갔을 거고 뭐 러시아도 나갔을 거고 다 뿌려졌는데, 그때 암호화돼서 나간 문서를 감청을 다 하고 있는 것인 다 아시다겠지만 감청하잖아요. 그러면 다 풀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차제의 외교부가 그 암호 체계 자체를 지금 뭔가 고쳐야 된다고 할까요? 좀 뭔가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다 노출됐을 수도 있는 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쓸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을 좀 걱정스러워서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모든 점을 포함해서 보안을 다루는 전담 부처와도 의견을 교환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그 장관님께 드리는 질문인데, 사실은 당시에 2017년부터 19년까지 주 유엔 대사를 하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기억나시는 대로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그 채널 A에서 보도가 됐는데 남북 철도도로 보수 연결 사업 하면서 이제 대북 제재에 금지되는 물품을 보냈다, 이런 이제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8월에 교량할 때는 일단 나갔고, 그 다음에 국가안전 보장회의를 하면서 미국과 유엔 측에는 사전 설명한다고 하고 한번 보내다가 유엔사에서 못 보내게 해서 못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뭐 면제 승인을 받고 진행한 것으로 저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 NSC, 그러니까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유엔 대사께 의견을 문의하는 전문이나 뭐 의견이나 통화나 이런 게 있으셨나요? 나중에 그 제재 면제를 받을 때는 제가 통보를 받고 그거를 제가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만 그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그런 얘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18년 10월 국감 때 보니까 국감 증인으로 나오셔서 그 남북 간의 철도 도로 보수도 유엔 대북 제재 결의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던데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는, 본부에 낼 수 있는 기회는 갖지 않으셨다는 거죠. 없었고요. 그 착공식을 한다라는 얘기만 있었지 실제 착공식과 관련된 조치가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받은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기를 착공을 아직 한 것이 아니고 그 초기 단계에 있다. 만약에 정식으로 착공이 돼서 물자가 오가고 현금이 오간다면 그것은 유엔 제재 결의에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그때 그 8월에 가고 그 다음 갈 때도 미국과 유엔 측에 사전에 협의한다라는 식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아는데, 네. 미국 측하고는 협의가 됐는데 유엔 측하고도 협의가 된 거로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협의가 없은 걸로? 유엔이라는 것은 제재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안보리 산하의 북한 제재위원회하고 협의를 하죠. 예. 이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십니까? 저는 그건 이거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해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면제 전에 8월에 갈 때. 그거는 제가 8월 무렵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 미국 측하고만 협의를 하고 유엔 측에는 뭐 통보하지 않은 거로 일단 그 다음에 면제 신청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는 제가 뭐 기억이 100% 정확하지 않기 예. 때문에 시기를 특정해서는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했나를 이유를 물어봤더니, 남북 철도도로 보수 연결 사업은 유엔 제재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확고한 입장을 견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외교부 장관으로서 그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뭐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때도 증언을 했고 조금 전에도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착공이 이루어지고 물자와 현금이 오고 가면 그것은 제재 결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성락 의원님께서 한중 관계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던데, 저는 좀 다른 게
지난 정부 때부터 뭐 계속되어 온 관계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듣기로 그 왕이 부장도 그렇고 한중 관계가 굉장히 좀 진전된다고 해야 되나 회복된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좋아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실이나 장관님께 사의를 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꽤 좋아지고 있고 얼마 전에는 페루 그러니까 에이펙 때 11월에 한중 정상회담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왕이 부장하고 그 뉴욕에서 회담을 했을 때 왕 부장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외교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는 들었는데 아직 중국 측에서 확실한 반응은 아직 없다고 하는데 아직 없는 거는 맞나요? 무슨 뭐 앞으로 11월이 있고 또 내년 에이펙 정상회담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도 덧붙이더군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에서 이제 그 고위인사가 우리 쪽에 올 때 이제 시진핑 주석 방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북한 측과의 관계에서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구체적인 사례를 안 들더라도 뭐 시진핑 주석 축전이 노동신문 1면이 아니고 2면에 뭐 게재가 된다든가 그동안에 봐줬던 밀수가 뭐 단속이 엄청나다든가 뭐 위안화가 많이 환율도 오르지만은 일부 나가는 품목들도 뭐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노동자들도 다 돌려보내지만 비자는 새로 빨리 안 주고 해서 교묘하다고 할 정도로 이게 북한을 힘들게 하는 거로 전 이해가 되고 네. 이게 지금 북중 간에 불편한 관계, 기류가 있다는 건 뭐 장관님도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차제에 우리가 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뭔가 속도를 내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시진핑 주석 방한 14년 오고 안 오셨잖아요. 네. 한번 모시고 10년 됐는데 한번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와 관련해서 내년도 에이펙 정상회의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그 이미 잘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잘 하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좀 네.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 핵 문제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 있다. 평화적 해결에 있어서는. 왜냐하니까 얼마 전에 보셨지만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이제 아예 과시하고 공개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들 뜻으로는 이제 물 건너 갔다를 과시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런가 하면 하노이 노딜 뒤에 스톡홀름에서 만났을 때도 뭐 협상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사실상은 이제 걷어차고 더 경직된 자세로 좀 돌아가 있고 이후에 뭐 미국에서든가 어떤 식의 오퍼라도 하여튼 전혀 접수를 안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그런 입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걸 뭐 우리도 싫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와 핵 문제에서 가장 큰 차이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당사자로서 보다 적극적 태도로 임하겠다. 이게 아마 좀 특별한 내세울 수 있는 이제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취임사에서부터 이제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셨고 8.15 때 재작년에 또 한번 확인하고 이번에도 통일 독트린을 하면서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그 중에 뭐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정치 군사적인 부분과 체제 안전, 북한이 우려하는 사항이라든가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이제 멘트가 들어가거나 나왔으면은 이번 8.15 통일 독트린에서도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물론 뭐 그런다고 받는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적극적인 입장을 과시하는 것이 중국이라든가 국제사회에 주는 또 우리의 뭐랄까요 도덕적인 어떤 우위, 또 북한을 압박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나간 표현들을 썼어도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2년 반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 미국과의 뭐 협의는 진전됐다 하더라도 사실 공개되고 있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담대한 구상에서 우리가 북한이 나왔을 경우에 경제적인 거 외에 북한이 관심이 있어 하는 사항이나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든가 뭐 이렇게 띄워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 아직 공개는 안 되고 있는 게 뭐 이유가 있으시겠죠. 근데 이제 북한이 아직까지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으니까 막 그걸 좀 보면서 하시려고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이라보다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되면은 뭐 바이든 2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네. 그런가 하면 이제 트럼프 쪽은 지난번 1기 때는 옆에서 좀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좀 자제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참모들 중에
그런 역할을 할 사람들이 별로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이제 트럼프 후보가 된다면 보다 자기 원래 생각이 많이 드러나는 정책들을 좀 하려고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은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경우든 만약에 이제 이쪽 해리슨 후보 쪽으로 된다 했을 때도 또 바이든 정부와 같이 그냥 좀 전체 정책 우선순위에서 조금은 좀 후순위로 가는 좀 관심이 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도 좀 한미 간의 어떤 공동 보조랄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힘이 드는 뭐 이런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또 저쪽에 트럼프 후보가 될 경우에는 또 우리가 또 따라가기 바쁜 또 이런 모습이 나올 것 같아서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미국 대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새로운 행정부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의 어떤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가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잘 조율하고 이제 맞춰 나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한 가지 뭐 조금 더 붙이고 싶은 말씀은 옆에 김건희 얘기 있었지만 한반도 평화교섭본부가 이번에 이제 조직 개편하면서 전략정보본부로 이렇게 개편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동안에 많이 외교부에서 아쉬웠던 중장기 전략 정책 부분, 그다음에 정보 종합해서 이제 판단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완된 거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다.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핵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핵을 다루던 게 이제 한 과로 이렇게 좀 축소되니까 물론 뭐 관화로 됐다고 해서 뭐 일을 못 하는 건 아니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지금 했던 부분에서 보면 핵을 다루고 앞으로 협상이 현재는 없지만 충분히 역량을 갖춰야 되고 이 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라도 좀 그 부분은 장관님께서 관심을 갖고 좀 뭐 아까 몸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핵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좀 본격적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좀 말씀.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대화를 위한 어떤 이니셔티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로드맵, 비핵화를 위한 협상 로드맵 그런 것들이 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 담대한 구상 속에 다 담겨서 한미 간에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어느 정도까지 공개된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어떠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 뭘 하고 초기 단계에서 뭘 하고 마지막 단계에 뭘 하고라는 구체적인 게 다 담겨 있고요. 상당한 부분이 공개된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마 그 후에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대중의 시야에서 멀어지는 바람에 그게 잘 안 알려진 측면이 있지만 담대한 구상 속에 그게 다 담겨 있습니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땐 뭘 하고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있을 땐 뭘 하고 해서 북한이 소위 살라미 전술로 나오지 않도록 단순화시켜서 대응하기 위한 큰 전략이 마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는 그런 교체기에 이러한 비핵화 협상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저희 나름대로의 이니셔티브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러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성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입니다. 장관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교부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을 5년 정도 해서 종합적으로 받아 보니까 성비위 관련해서 파면된 분들이 매해 고위 외무 공무원이나 9등급 분들이 좀 계시네요. 늘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외교부 징계 현황에서 59건 중에 47건이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이 공간에서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자료를 봤더니 21년도에 이런 뭐 성희롱 폭력 예방을 위해서 이제 법령 체계도 개선하고 본부 중심 사건 대응도 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 뭐 제재 강화, 예방 교육 이걸 열심히 잘 개선을 하셨더라고요. 했는데 교육도 100%다 받은 걸로 지금 기록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년 특히 고위외무공무원이 한두 개 차례씩 계속 이렇게 사건이 생겨서 해임을 당하는 게 있으면 뭐 5년도 뭐 뚜렷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대안을 제시해 드리지 못해서 좀 그렇긴 한데 조금 더 뭔가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뭐 교육 강화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교육을 다 받으신 걸로 돼 있거든요. 100%.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이라는 데가 아시겠지만 본부하고 다르게 이게 좀 소수의 인원들이 이렇게 가족처럼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좀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더 이거를 뭐 예방한다고 할까요? 21년도에 한번 했지만 추가적으로 좀 더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준비된 건 많지만 일단 간단하게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보안 문제 암호망 얘기가 좀 나와서 생각이 났는데 지금 현재 제 공간에 보니까 한 98% 공간에 도청 방지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주로 차폐 방식, 전자파 차폐 방식 도청 방지 시스템만 있고 요즘 조금 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저 도청 방지, 창문 들여서 듣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 37%는 돼 있고 나머지 아직 안 돼 있고 그래서 25년도 예산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간의 보안은 뭐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거니까 좀 더 속도를 내서 전 공간에 이 레이저 방지 도청 장치를 좀 설치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앞으로 기재부랑 협의를 할 때도 보안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청 위험도가 높은 공간을 위주로 점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